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초기 투자, 이거 지양해야 된다. 위험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재개발 활성화 방안 대책을 내세웠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민간 재개발과 공공이 내세우는 공공 재개발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 대책이 나온 거였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재개발 단기간 내에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 내에 있는 재개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단기간 내에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내세웠던 뉴타운 사업과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장기 투자로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문의가 많으신 분들은 소액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처를 알아보고 계시는데 지금 대부분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리 선투자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투자 방향은 지양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파트죠.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에 들어가기에는 최소 자금이 6억이 넘어요. 서울은 최소가.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데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만약에 그 지역이 공공주도로 재개발을 진행해서 청산받을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그냥 뭐 재개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막 어디든 투자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다 실패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 이 빌라가 무조건 아파트가 되는 상황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 플랜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긴 굉장히 어렵고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계획적인 플랜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빌라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빌라를 사서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상황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큰 흐름. 그러면 분명히 상급지의 아파트를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아파트 투자금 없고 지금 재개발 투자금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런 것 뿐이지 다 대책이 있고 방안이 있고 플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로 인한 이런 초기 투자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부동산 상승기에 머물러 있지만 거의 막바지 후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단계는 이제 부동산 하락기로 접어들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이 있고 위험한 투자는 지양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이건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금액을 끌어올리죠. 이런 낡은 주택들을 금액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프리미엄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이 떨어질 수 있는 하락 국면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나오죠. 그동안 투자자가 금액을 끌어올렸는데 그렇다면 또한 투자자가 이 물건을 잡아줘야 될 텐데 부동산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 이런 낡은 재건축 재개발 투자자 유입이 거의 감소되기 때문에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넘어가 있죠. 그럼 실수요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실수요가 원하는 시장은 뭡니까? 신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을 던졌을 때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줘야 거래가 될 텐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 막바지 정비사업에 들어가실 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초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재개발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들어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를 그냥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하락 국면에 들어설 때면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다?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개발 지정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 주실 겁니까? 이렇게 재개발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들어갈 만한 시기는 상승기 초중반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했던 지역 일대가 재개발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굉장히 장기간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장기 투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굴곡이 생길 거고,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격이 엄청나게 떡락합니다. 그동안 투자자가 끌어올렸던 프리미엄 가격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줘야 거래가 될 텐데, 재건축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개발은 이 빌라 따위 아닙니까? 이 낡은 빌라 누가 사줄 겁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면 끌어올렸던 프리미엄 가격이 엄청나게 다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초기 단계,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인 프리미엄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면서 하락기를 경험할 겁니다. 지금은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했기 때문에 이 높아진 금액 대비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부동산이 꺾여지고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건설 경기는 더더욱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런 시기일 때는 건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부 다 올 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 시기에 견디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요?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다 보니 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걸려버리네요. 자, 지금 얼마 전에 뭐 발표했습니까? 이 서울시 국토부가 이 협력 강화 방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앞당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발생되는 걸 앞당겨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전매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재개발은 더 뒤에 있던 저 관리처분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훨씬 앞당겨서 구역 지정이 된 시점 이후에 이 시도지사가 지정된 날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목적에 두고 재개발 가능성에 목적을 두고 투자했다가 괜히 하락기에 접어들어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기는커녕 올스톱이 되는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지고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를 그냥 집값 올라간다고 재개발 활성화된다고 막 투자했다가 물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뉴타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강남, 강북 균형 발전 때문에 엄청나게 내세웠죠. 그 시기에도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였고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뉴타운 사업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1차 발표했던 시기가 언제죠? 2002년도입니다. 자, 2002년도에 들어서서 은평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 왕십 뉴타운은 이미 다 들어섰고요. 2003년도에 들어서서 2차 뉴타운을 발표했고 그리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때 3차 뉴타운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지금 10년이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된 단지, 구역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 당시에도 내세웠던 게 속도였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됐죠. 2기 신도시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간 내에 속도가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쪽박 찬다. 한번 볼까요? 2차 뉴타운 2003년도 때 종로구 교남 뉴타운이 어딥니까? 저기 경희궁자입니다. 이건 들어왔고, 한남 뉴타운 아직도 안 들어왔고, 전농 답심리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아직도 정론 뉴타운 조금 남았죠. 중랑구 중앙 뉴타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미아 뉴타운 이제 다 들어왔고, 과자동 가젤 뉴타운이죠. 여기 뭐 들어왔고, 아현 뉴타운 들어왔고, 신정 뉴타운 이제 조금 들어왔고, 방화 뉴타운 아직 안 했고, 영등포 시장 쪽입니다. 안 됐고, 노량진 아직 안 됐고, 천호 아직 안 됐고, 이문희경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장이 뉴타운 아직도 안 됐고, 상계 뉴타운 아직 안 됐고, 수색증산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려고 해도 거의 3년 기다려야 되고, 부가연도 거의 뭐 한 6년 기다려야 돼요. 안 됐고, 시흥 요것도 안 됐고, 신길 이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죠? 흑석 아직 안 됐고, 신림 아직 안 됐고, 거여 마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마천 아직 안 됐고, 승인 안 됐고, 안 된 단지들도 아직도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뉴타운 사업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고요. 따라서 지금 재개발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소규모 소액으로 선투자 방향으로 진행하실 분들 위험하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업이고, 중간중간에 우리는 하락기를 경험할 겁니다. 이 하락기 때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인 재개발 재건축은 엄청나게 낙폭이 크다. 특히 이 상승기 후반기에 머물러 있고 이제 하락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이 불확실성한 초기 투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초기 투자, 이거 지양해야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익률도 저해되고, 안 되면 쪽박 차는 겁니다. 그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나오죠. 조합은 지위양도 금지 앞당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물려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투자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이 빌라 투자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빌라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확실한 투자 아파트로 될 만한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들 상담받고 꼭 진단받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재개발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안 된다. 오세훈, 이명박 서울시장 때 내세웠던 뉴타운 사업, 저는 똑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10년 안에 안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반드시 상담 받으셔서 진단을 꼭 받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